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6이라는 책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은 일본의 지금을 통해 우리 비즈니스의 내일을 보여주는데요.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막 태어나는 바로 그 역동적인 현장 속에서 우린 과연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미래 시장의 모습이 사실은 미스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요, 바로 이 세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어때요?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 바로 이 우리와 놀랍도록 닮은 과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현재가 곧 우리가 마주할 미래 시장의 뭐랄까 아주 생생한 시뮬레이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지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평균적인 소비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이었던 중산층과 나이라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요즘 일본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스크루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거나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탄탄했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시장은 완전히 양극단으로 쫙 찢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찾거나 아니면 아예 대체 불가능한 경험에 큰 돈을 쓰거나 이제 어중간한 중간은 살아남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생존 전략도 완전히 양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세탄 백화점처럼 소수의 VIP 고객에게 모든 걸 집중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워크맨처럼 가격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가치로 아주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냅니다. 확실한 건 이도저도 아닌 중간에 머무르는 브랜드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거죠. 자, 중산층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아주 거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이입니다. 소령화라는 이 신조어, 말 그대로 나이가 사라진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대별 마케팅이 얼마나 빠르게 무의미해지고 있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통계인데 30년 전만 해도 60대 중에 햄버거 좋아한다고 답한 사람이 2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게 뭘 뜻하겠어요? 60대는 이럴 거야, 10대는 저런 걸 좋아할 거야 하는 낡은 공식이 이제는 완전히 깨졌다는 거죠. 나이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취향대로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나이라는 낡은 기준이 사라졌는데 그 빈자리는 대체 뭐가 채우고 있냐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개인의 취향, 그리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좋아하고 지지하는 힘, 바로 오시카츠라고 불리는 팬덤 활동이에요. 이 오시카츠라는 게요, 그냥 취미 활동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일본 성인 3명 중 1명이 자기만의 오시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건 이제 단순히 뭘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나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거대한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엔진이 된 거죠. 이 숫자들을 보면 이 팬덤 경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37%, 내 여가 시간의 38%를 기꺼이 쏟아붓는 활동이라니.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시장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취향으로 막 새로운 연결이 폭발하고 있는데 반대로 현실에서는 사라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역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 새로운 해법들을 한번 보죠. 일본 지방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다. 이거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한테도 너무나 익숙한 경고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을 아예 이사 오게 만들어서 정주 인구를 늘리겠다는 기존 방식은 이미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와 관계를 맺는 사람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관계인구라는 개념인데요. 주민등록을 옮기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그 지역을 찾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뭔가 기여하는 사람들, 이들을 늘리는 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른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관계의 인구는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예 그곳에 일부러 찾아갈 만한 강력한 이유, 즉 데스티네이션을 만들기도 하고요.
주말마다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두 번째 집 같은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죠. 아니면 여행객이 잠시 지역 주민처럼 일을 도우면서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인구가 1,000명밖에 안 되는 산골 마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의점을 만든 창업자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을이 살아남으려면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한다. 즉, 외화를 벌어들일 강력한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명확한 인식이 바로 이런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라지는 소비자, 사라지는 공동체를 봤죠? 근데 만약에 시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른바 사양산업에서 어떻게 역발상으로 기회를 찾아내는지 그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니클로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죠. 사양산업은 없다. 사양기업만 있을 뿐이다. 이야, 정말 뼈를 때리는 말 아닌가요? 위기는 결국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시장이 작아진다는 건 기존의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고, 그 말은 곧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여기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재봉틀 회사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는 더 좋은 재봉틀을 만드는 경쟁을 그냥 멈춰버렸어요. 대신에 재봉틀은 너무 어렵다는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했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재봉틀, 아이 옷 만드는 엄마를 위한 재봉틀, 심지어 남성 가죽 공예용 재봉틀까지. 이전에는 아예 없던 새로운 시장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런 역발상, 다른 데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들 말하는 서점 업계는 어떨까요? 만약 서점이 책을 파는 곳이라는 그 정의를 스스로 버린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놀랍게도 일본의 서점들은 벌써 그 답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츠타야는 책이 아니라 공간과 경험을 팔고 있고요. 분키스는 아예 입장료를 받으면서 우연히 멋진 책을 발견하는 즐거움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팔죠. 심지어 시부야 츠타야는 팬들을 위한 오시카츠의 성지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해요. 더 이상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판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요. 정말 가장 과감하고 어쩌면 궁극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과 시스템, 그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로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이 자신들의 은행 시스템을 통째로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서점 유통사는 서점 만드는 노하우를 서비스로 판매하는 거예요. 이른바 서비스형 뱅킹, 서비스형 서점 같은 모델인데요. 이건 산업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돈을 버는 가장 진화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일본의 모든 변화들 결국 딱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낡은 인구 통계에 의존하던 과거의 성공 공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살아남는 기업은요, 고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강력한 취향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파는 기업들 뿐입니다. 결국 일본의 현재는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요. 낡은 규칙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 새로운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규칙을 새로 써 내려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